자,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이 뭔가 사건을 겪으면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호랑이가 뛰어오는 거게 자극이야. 그리고 내 눈과 호랑이하고 시각하고 부닥치면 그걸 접촉이라 그래요. 접촉하면 느낌이 생겨. 소름 돋아.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생기면 저게 뭔가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인지야. 그러니까 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뛰어오는 게 호랑이구나. 저 호랑이가 왜 뛰어오지? 그걸 파악하려면 연상도 하기 시작해요. 과거 호랑이가 뛰어와서 사람들 잡아먹었어. 야, 이 큰일 났다. 뭐가 생겨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공포에서 막 감정 폭발해. 폭발하니까 어떤 실수든지 그 공포에서 해야 되겠다는 가래가 생겨난다. 그 다음에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야 도망가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도망가 피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착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튀어나온 말 도망가 피해 이 말만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말을 왜 했구나 라고 거꾸로 이해하게 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지시어가 나오기까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한테 몹시 심한 행동을 했어. 그게 접촉이에요. 그때 내 몸이 긴장되고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몸이 떨리는 걸 보니까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나한테 한쭉 떠올려 보니까 연상도 하기 시작해요.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지. 정말 죽일 놈이구나. 그래서 감정이 확 솟구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든 지금은 혼내주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놈은 절대 고쳐지지 않을 나쁜 놈이야. 라고 내 머릿속에서 관념화 시켜버려. 이게 집착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리 와, 맛 좀 봐라 하고 주먹을 휘두른다. 이 지시어예요. 이렇게 인지 대응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표출이 안 돼. 맨 마지막에 요것만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주먹을 휘두를 때 이 친구가 아주 영특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못하고 이것만 보고 날 때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맛 좀 봐라고 주먹을 휘두르려다 내 마음을 한번 쓱 봐. 쓱 보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 녀석 행동 의도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 하는 짓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한테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판단하는 게 맞냐? 너 진짜 이렇게 행동한 거냐? 물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별생각 장난친 거야. 내가 옛날에도 그랬니? 야, 내가 참 생각이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풀어지죠. 접촉, 강느낌, 생각, 1차 과정, 발의 집착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차림,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니?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한 대 때려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어렵지.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 명상을 오래 하면 금방 알아차려져요. 우리 화가 나면 제일 먼저 그냥 몸의 느낌을 봐요. 심장이 막 떨린다, 호흡이 거칠다. 그러면 대꾸하지 않고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그 느낌도 1분 3초를 못 넘기거든요. 그때 이완호흡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실습. 퇴근에 집에 가보니 애들이 이렇게 놨어. 이게 뭐야? 어서 치우지 못해? 라고 지시어를 내뱉은 후나 내뱉기 전에 4-6 이완호흡으로 마음을 진정해요. 그 다음에 현재 내 몸 감각 상태를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지시요. 그래서 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누구부터 먼저 해보실래요? 자기 경험을 되짚어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정지 선생님부터 먼저 해보실래요? 이런 경험 아니, 있어요. 오늘 경험했어요. 엄마가 와서 이게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최소한 테이블은 깨끗하게 해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음, 어서 치우지 못해라고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몇 개를 집어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야, 이게 뭐냐? 아니, 너 내가 얘기했지. 테이블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보니까 내 딸이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뭐 이제 야, 4번 먹고 6번 뱉으면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할까 안에 이완 호흡하고 아니, 그 전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엄마가 막 열이 났잖아. 그러면 자기 몸 감각을 살피라 그랬죠? 네. 굉장히 벌렁벌렁하지. 병원이고 딸이 화가 나가 또 다시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완호흡 하시는 거, 이완호흡 하세요. 이완호흡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완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4번, 음. 6번 뱉고. 그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 하기 진짜. 어렵잖아. 그러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는 되겠죠. 심장의 박동에 맞춰서 리듬을 타거나 그리고 그것도 그때는 쉽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걸어. 4걸음 걸으면서 들이쉬고 6걸음 걸으면 내쉬는 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진정이 되죠. 네. 그럼 이제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네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모르겠다. 내가 어렸을 때 잘 안 가르쳤나 보다. 이 설명할 때 여기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올라온다.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맞춰서? 맞춰서 해보세요. 너가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니까 음, 내 음, 몸이 긴장되고 화가 난다. 음. 어, 이렇게 화가 나는 걸 보니까 내가 너 못 가르친 것 같다. 음. 유치원을 안 보내가지고 이러는 걸까? 그렇게 하면은 정진 씨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요? 정진 씨 마음이 수그러들죠. 그러면서 주섬주 하나 둘씩 이렇게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엄마도 같이 거들면서 둘이 이제 조곤조곤 얘기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문제를 한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어. 자, 정의정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 부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저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저는 이래서 같이 못 산다. 음, 그렇게 화를 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음, 조심하시는 편이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연습할 어머니가 화를 냈어.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 산다 화를 냈어. 그다음에 하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심호흡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설명을 쭉 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음, 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 엄마 그랬어. 했더니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내면 같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네, 움찔했어. 근데 그걸 네,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 그걸 네, 상황 설명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음, 화가 났으니까 물 한 컵 먹고 와가지고 상황 설명 쭉 하는 거야. 상황 설명할 때 자기 몸 음, 느낌부터 설명하는 거야. 음. 나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나를 10대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안 돼. 네?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게 돼. 하면 안 돼? 안 돼요? 제일 먼저 네. 자기 몸 느낌을 얘기해 줘야 돼. 네. 사람은 거울 눈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느낌을 얘기하면 금방 그걸 읽어. 몸 느낌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끼치고 몸에 음, 열이 막 나. 그렇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열이 막 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엄마가 어떻게 음, 느끼겠어요? 엄마가 내 딸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내가 뭐 잘못했구나 느낌 들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거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음. 그냥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감정 섞인 말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내 몸의 네. 느낌이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려. 울렁울렁 음, 거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른 음, 거야. 엄마 네.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나 네네. 소리 안 지르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노력을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내 몸 상태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느낌이 와요. 제가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설명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음, 하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그 소리 지르고 싶어져. 그럴 땐 나도 어떻게 통제가 안 돼. 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알아듣잖아요. 거기까지 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는 다 말을 좀 풀죠. 엄마, 그러니까 일로 와서 좀 앉아보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야. 엄마 얘를 들으니까 막 거기 여기 나가가지고 막 나도 막 화가 났어. 그래서 뭐 그래서 소리 지른 거야. 그렇게 하면 이건 서로 변명 비슷하게 돼버리거든. 항상 자기 몸 상태를 설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이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져요. 나중에 이런 경우를 겪으면 한번 써보세요. 예,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화를 냈구나. 그때 이렇게 하면 됐을 걸. 여기 보시면 알아차려 그랬죠. 그 직전에 알아차려 보고 내 몸 감각을 설명해 본다. 그걸 따라서 해보시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중상모략하고 하찮은 말은 다음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지시어를 내뱉기 전에 해야겠죠? 이런 그러면 제일 알아차림을. 좋아요. 더 좋은 거는 몸에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그때 열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보통은 말이 튀어나온 후에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말이 튀어나오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더 좋은 거는 그 전에 말이 튀어나올라 그럴 때 알아차리는 거야. 자, 우리 질문 좀 정리할까요? 정지 선생님부터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합시다. 우리가 아까 배운 것 중에서요, 음, 기에서 음. 어, 그 경험에 근거하고 바른 견해나 바른 생각에 근거한 말이라는 말 했잖아요.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해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에 근거한다는 것이 음. 결국에는 뭐 좀 어려운 말로는 뭐 죄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에 근거하고 바른 견해나 바른 생각에 근거한 말을 하라. 여기 화내는 거 있잖아. 이걸 내가 매번 당해봤어. 그럼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걸 계속 내가 되짚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경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같은 짓 반복하는 사람. 안 좋은 행동을 계속 하면서 그게 유익하지 않은 행동인지 몰라. 모르니까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험을 하든지 거기서 배울 게 있어.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거 해보지 않고 포기한 게 후회가 돼. 그러니까 뭔가 해보면 거기서부터 경험을 배워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명상을 통해서 살아온 수천 생을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뱉을 때
접촉, 수, 상, 연상, 감정, 가래, 집착, 행, 알아차림, 이체행 이런 과정을 걸쳐서 말이 튀어나온 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잘 주의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부처님이 전생 수천 번을 보고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고 싶으면 내 과거의 행동들 떠오를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고 반추하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별일 아니면 회상하는 게 쉬운데 과거에 굉장히 감정 섞인 사건이었으면 회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호흡으로 긴장을 해서 마음을 깔아앉혀서 과거의 한 행동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명상인 거예요. 자, 조금 이해 가셨어요? 노 대표 예, 이제 핵심은 알아차림이라고 봅니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결국 지켜보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한 예, 발 떨어져서. 내가 이제 화가 났을 때,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하게 됐을 때, 내 몸의 상태를 지켜보고,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음, 이 감정이 이렇게 막 비등하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지시어, 뭐, 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고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알아차림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들으면서. 잘 이해하셨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고 수의 상태 그때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거 말고 위에서 폭언 설명이 있는 지시어도 결국은 폭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설명과 함께하는 지시 음, 말도 음, 설명을 했다라는 거는 있지만 음,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음, 독단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 설명과 함께 부탁을 하는 말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폭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하는 말을 해야지. 네. 좋은 생각이에요. 부탁은 이제 부드럽게 지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더 좋아요. 지시하는 말은 음,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말이지만 음, 부탁은 음,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부탁하는 말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 아까 질문을 해서 안 시키신 것 음,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감정이 음, 신체의 변화인 것으로 음,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거 음, 타인에게 음,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었는데 그 음, 부분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구나 이 음, 부분을 오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음.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몸의 느낌을 얘기해 주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듣는다. 그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세요. 예,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